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지치고 혼란스러운데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겉보기에는 너무나 다정하고 심지어 연약해 보이기까지 해서 문제의 원인이 혹시 나에게 있는 건 아닐까 자책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관계의 그림자, 바로 은밀한 여성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속에서 보이는 10가지 특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려 합니다. 이들의 행동 방식은 매우 교묘해서 알아차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 자신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이 지식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이에게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그들은 감정적인 위기를 이용해 당신을 통제합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받기 쉬운 모습을 무기처럼 사용합니다. 특히 자신이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될 때 이 무기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르시시스트처럼 공격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그들은 무력하고 상처받은 피해자의 모습을 연출합니다. 갑작스러운 감정의 붕괴, 깊은 슬픔,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주변의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괴로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소리치거나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통과 위기는 순식간에 모든 상황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감정적 위기가 터져나오는 시점입니다. 바로 당신이 자신만의 경계를 설정하려 할 때,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성취를 이루었을 때, 혹은 당신이 다른 계획을 세우고 즐거워할 때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위기에 빠지고 당신은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그녀를 돌봐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이 곧 그녀를 위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교묘하게 진실의 일부만을 보여줍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대놓고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그들은 진실의 절반만을 말하고 중요한 세부 사항은 의도적으로 생략하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 모호함은 모든 이야기의 주도권을 그녀가 쥐게 만듭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내가 혹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그녀의 의도를 오해하는 건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 미묘한 조종은 결국 당신을 기억력이 나쁘거나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그녀는 아주 쉽게 책임을 회피하고 스스로를 오해받은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기억, 심지어 현실 감각까지 의심하며 끝없는 자기 검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스스로를 과도한 공감 능력자로 포장합니다. 많은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타인의 감정을 매우 잘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감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즉, 타인이 실제로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행동 때문에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그녀는 당신의 상처를 보듬어주기는 커녕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역설하며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정말 끔찍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또는 그래, 결국 모든 건 항상 내 잘못이지. 이런 반응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을 순식간에 뒤바꾸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당한 감정과 권리를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기 쉽고 오해받는 존재의 가면을 쓴 채 자신의 책임을 완벽하게 회피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뒷담화와 삼각관계를 이용해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이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깊은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을 장기말처럼 이용하여 당신의 현실 감각을 흔들고 사회적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전술 중 하나는 바로 삼각관계 만들기입니다. 은근슬쩍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당신 몰래 제3자에게 당신에 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그리고는 그 제3자의 의견을 끌어들여 자신의 감정과 주장을 정당화하고 당신의 의견은 묵살해버립니다. 겉으로는 그저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힘든 마음을 털어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당신을 고립시키고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려는 시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연약함을 가장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기대를 필요라는 단어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떠한 보답도 없이 당신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맞추기를 바라는 강력한 특권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폭풍처럼 몰아치며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암시를 던지고 힌트를 흘립니다. 당신의 시간, 관심, 돈에 대한 기대를 지지가 필요해서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혹은 지금 너무 힘들고 약해져 있어서 그래 와 같은 말로 포장합니다. 처음에는 당신도 기꺼이 돕고 싶을 겁니다. 약속을 바꾸고 더 많은 관심을 쏟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필요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당신이 더 많이 주면 줄수록 그녀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마침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나 보답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당연히 자신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기대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미묘한 처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섯 번째, 그들은 걱정이라는 가면을 쓴 비난을 일삼습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비판을 도움이 되는 조언이나 걱정으로 위장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듯한 말투로 접근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당신의 선택, 외모, 행동, 심지어 인격에 대한 날카로운 공격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야, 그 옷도 예쁘긴 한데 혹시 조금 더 차분한 색이 자기한테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냥 걱정돼서 그래 와 같은 말들이죠. 표면적으로는 다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항상 비판적입니다. 당신이 부족하고 무능력하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끊임없는 지적과 질문은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자율성과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일곱 번째, 그들은 어떠한 피드백도 수용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드럽고 정중하게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즉시 감정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냉담한 태도를 보이거나 대화를 거부하는 침묵 치료에 들어갑니다.
이 침묵은 그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이며 당신을 끝없는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 내버려 둡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침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 하면 그녀는 오히려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그래? 라며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거나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라며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길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사람, 심지어 가해자가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은 어떤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결국 입을 닫게 됩니다. 8번째, 그들의 애정에는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의 애정과 감정적 지지는 오직 한 가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녀가 원하는 것을 그녀가 원하는 때에 해주고 있는가? 입니다. 그녀의 뜻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 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대 의견을 내거나 자신의 필요를 주장하는 순간 그 온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냉기만이 남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마치 거래와 같습니다. 당신은 순종과 복종을 통해 그녀의 애정을 얻어야만 합니다. 마치 드라마 속 변덕스러운 주인공처럼 그들의 사랑은 예측 불가능한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당신은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으로 그녀의 기분을 살피고 어떻게 하면 그녀의 애정과 인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9번째, 그들은 당신을 이중 구속의 덫에 가둡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든 항상 틀린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당신이 의견을 내면 너무 강압적이라고 비난받고 침묵하면 너무 무관심하다고 비난받습니다. 나서서 도우려고 하면 통제하려 든다고 하고 한 발 물러서면 자신을 버린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해도 결국 비난의 대상이 되는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째, 그리고 마지막, 그들은 당신을 해결사의 덫에 빠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그 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마지막 올가미입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그들은 내가 충분한 사랑과 지지, 인내심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라고 믿는 사람들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당신은 그녀 안에 숨겨진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자신이 그 아이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녀도 마침내 안정감을 찾고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쏟아부을수록 당신은 감정 노동과 혼란, 자기희생의 굴레 속으로 더 깊이 빨려 들어갈 뿐입니다. 당신은 언젠가 그녀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라고 말해줄 그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바뀔 의지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변해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헌신하고 감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뿐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만약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당신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당신을 악당으로 만들고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관계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필요하다면 나르시시스트 성향 및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큰 용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건강한 마음과 관계를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지지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지치고 혼란스러운데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겉보기에는 너무나 다정하고 심지어 연약해 보이기까지 해서 문제의 원인이 혹시 나에게 있는 건 아닐까 자책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관계의 그림자, 바로 은밀한 여성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속에서 보이는 10가지 특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려 합니다. 이들의 행동 방식은 매우 교묘해서 알아차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 자신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이 지식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이에게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그들은 감정적인 위기를 이용해 당신을 통제합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받기 쉬운 모습을 무기처럼 사용합니다. 특히 자신이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될 때 이 무기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르시시스트처럼 공격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그들은 무력하고 상처받은 피해자의 모습을 연출합니다. 갑작스러운 감정의 붕괴, 깊은 슬픔,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주변의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괴로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소리치거나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통과 위기는 순식간에 모든 상황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감정적 위기가 터져나오는 시점입니다. 바로 당신이 자신만의 경계를 설정하려 할 때,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성취를 이루었을 때, 혹은 당신이 다른 계획을 세우고 즐거워할 때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위기에 빠지고 당신은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그녀를 돌봐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이 곧 그녀를 위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교묘하게 진실의 일부만을 보여줍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대놓고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그들은 진실의 절반만을 말하고 중요한 세부 사항은 의도적으로 생략하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 모호함은 모든 이야기의 주도권을 그녀가 쥐게 만듭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내가 혹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그녀의 의도를 오해하는 건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 미묘한 조종은 결국 당신을 기억력이 나쁘거나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그녀는 아주 쉽게 책임을 회피하고 스스로를 오해받은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기억, 심지어 현실 감각까지 의심하며 끝없는 자기 검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스스로를 과도한 공감 능력자로 포장합니다. 많은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타인의 감정을 매우 잘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감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즉, 타인이 실제로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행동 때문에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그녀는 당신의 상처를 보듬어주기는 커녕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역설하며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정말 끔찍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또는 그래, 결국 모든 건 항상 내 잘못이지. 이런 반응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을 순식간에 뒤바꾸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당한 감정과 권리를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기 쉽고 오해받는 존재의 가면을 쓴 채 자신의 책임을 완벽하게 회피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뒷담화와 삼각관계를 이용해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이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깊은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을 장기말처럼 이용하여 당신의 현실 감각을 흔들고 사회적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전술 중 하나는 바로 삼각관계 만들기입니다. 은근슬쩍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당신 몰래 제3자에게 당신에 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그리고는 그 제3자의 의견을 끌어들여 자신의 감정과 주장을 정당화하고 당신의 의견은 묵살해버립니다. 겉으로는 그저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힘든 마음을 털어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당신을 고립시키고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려는 시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연약함을 가장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기대를 필요라는 단어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떠한 보답도 없이 당신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맞추기를 바라는 강력한 특권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폭풍처럼 몰아치며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암시를 던지고 힌트를 흘립니다. 당신의 시간, 관심, 돈에 대한 기대를 지지가 필요해서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혹은 지금 너무 힘들고 약해져 있어서 그래 와 같은 말로 포장합니다. 처음에는 당신도 기꺼이 돕고 싶을 겁니다. 약속을 바꾸고 더 많은 관심을 쏟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필요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당신이 더 많이 주면 줄수록 그녀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마침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나 보답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당연히 자신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기대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미묘한 처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섯 번째, 그들은 걱정이라는 가면을 쓴 비난을 일삼습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비판을 도움이 되는 조언이나 걱정으로 위장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듯한 말투로 접근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당신의 선택, 외모, 행동, 심지어 인격에 대한 날카로운 공격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야, 그 옷도 예쁘긴 한데 혹시 조금 더 차분한 색이 자기한테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냥 걱정돼서 그래, 와 같은 말들이죠. 표면적으로는 다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항상 비판적입니다. 당신이 부족하고 무능력하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끊임없는 지적과 질문은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자율성과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일곱 번째, 그들은 어떠한 피드백도 수용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드럽고 정중하게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즉시 감정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냉담한 태도를 보이거나 대화를 거부하는 침묵 치료에 들어갑니다. 이 침묵은 그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이며 당신을 끝없는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 내버려 둡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침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 하면 그녀는 오히려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그래? 라며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거나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라며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길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사람, 심지어 가해자가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은 어떤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결국 입을 닫게 됩니다. 8번째, 그들의 애정에는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의 애정과 감정적 지지는 오직 한 가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녀가 원하는 것을 그녀가 원하는 때에 해주고 있는가? 입니다. 그녀의 뜻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 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대 의견을 내거나 자신의 필요를 주장하는 순간 그 온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냉기만이 남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마치 거래와 같습니다. 당신은 순종과 복종을 통해 그녀의 애정을 얻어야만 합니다. 마치 드라마 속 변덕스러운 주인공처럼 그들의 사랑은 예측 불가능한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당신은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으로 그녀의 기분을 살피고 어떻게 하면 그녀의 애정과 인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9번째, 그들은 당신을 이중 구속의 덫에 가둡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든 항상 틀린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당신이 의견을 내면 너무 강압적이라고 비난받고 침묵하면 너무 무관심하다고 비난받습니다. 나서서 도우려고 하면 통제하려 든다고 하고 한 발 물러서면 자신을 버린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해도 결국 비난의 대상이 되는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째, 그리고 마지막, 그들은 당신을 해결사의 덫에 빠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그 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마지막 올가미입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그들은 내가 충분한 사랑과 지지, 인내심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라고 믿는 사람들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당신은 그녀 안에 숨겨진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자신이 그 아이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녀도 마침내 안정감을 찾고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쏟아부을수록 당신은 감정 노동과 혼란, 자기희생의 굴레 속으로 더 깊이 빨려 들어갈 뿐입니다. 당신은 언젠가 그녀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라고 말해줄 그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바뀔 의지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변해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헌신하고 감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뿐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만약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당신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당신을 악당으로 만들고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관계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필요하다면 나르시시스트 성향 및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큰 용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건강한 마음과 관계를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지지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지치고 혼란스러운데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겉보기에는 너무나 다정하고 심지어 연약해 보이기까지 해서 문제의 원인이 혹시 나에게 있는 건 아닐까 자책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관계의 그림자, 바로 은밀한 여성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속에서 보이는 10가지 특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려 합니다. 이들의 행동 방식은 매우 교묘해서 알아차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 자신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이 지식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이에게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그들은 감정적인 위기를 이용해 당신을 통제합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받기 쉬운 모습을 무기처럼 사용합니다. 특히 자신이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될 때 이 무기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르시시스트처럼 공격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그들은 무력하고 상처받은 피해자의 모습을 연출합니다. 갑작스러운 감정의 붕괴, 깊은 슬픔,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주변의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괴로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소리치거나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통과 위기는 순식간에 모든 상황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감정적 위기가 터져나오는 시점입니다. 바로 당신이 자신만의 경계를 설정하려 할 때,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성취를 이루었을 때, 혹은 당신이 다른 계획을 세우고 즐거워할 때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위기에 빠지고 당신은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그녀를 돌봐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이 곧 그녀를 위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교묘하게 진실의 일부만을 보여줍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대놓고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그들은 진실의 절반만을 말하고 중요한 세부 사항은 의도적으로 생략하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 모호함은 모든 이야기의 주도권을 그녀가 쥐게 만듭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내가 혹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그녀의 의도를 오해하는 건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 미묘한 조종은 결국 당신을 기억력이 나쁘거나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그녀는 아주 쉽게 책임을 회피하고 스스로를 오해받은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기억, 심지어 현실 감각까지 의심하며 끝없는 자기 검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스스로를 과도한 공감 능력자로 포장합니다. 많은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타인의 감정을 매우 잘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감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즉, 타인이 실제로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행동 때문에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그녀는 당신의 상처를 보듬어주기는 커녕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역설하며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정말 끔찍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또는 그래, 결국 모든 건 항상 내 잘못이지. 이런 반응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을 순식간에 뒤바꾸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당한 감정과 권리를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기 쉽고 오해받는 존재의 가면을 쓴 채 자신의 책임을 완벽하게 회피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뒷담화와 삼각관계를 이용해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이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깊은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을 장기말처럼 이용하여 당신의 현실 감각을 흔들고 사회적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전술 중 하나는 바로 삼각관계 만들기입니다. 은근슬쩍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당신 몰래 제3자에게 당신에 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그리고는 그 제3자의 의견을 끌어들여 자신의 감정과 주장을 정당화하고 당신의 의견은 묵살해버립니다. 겉으로는 그저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힘든 마음을 털어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당신을 고립시키고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려는 시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연약함을 가장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기대를 필요라는 단어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떠한 보답도 없이 당신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맞추기를 바라는 강력한 특권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폭풍처럼 몰아치며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암시를 던지고 힌트를 흘립니다. 당신의 시간, 관심, 돈에 대한 기대를 지지가 필요해서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혹은 지금 너무 힘들고 약해져 있어서 그래, 와 같은 말로 포장합니다. 처음에는 당신도 기꺼이 돕고 싶을 겁니다. 약속을 바꾸고 더 많은 관심을 쏟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필요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당신이 더 많이 주면 줄수록 그녀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마침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나 보답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당연히 자신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기대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미묘한 처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섯 번째, 그들은 걱정이라는 가면을 쓴 비난을 일삼습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비판을 도움이 되는 조언이나 걱정으로 위장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듯한 말투로 접근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당신의 선택, 외모, 행동, 심지어 인격에 대한 날카로운 공격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야, 그 옷도 예쁘긴 한데 혹시 조금 더 차분한 색이 자기한테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냥 걱정돼서 그래, 와 같은 말들이죠. 표면적으로는 다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항상 비판적입니다. 당신이 부족하고 무능력하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끊임없는 지적과 질문은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자율성과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7번째, 그들은 어떠한 피드백도 수용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드럽고 정중하게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즉시 감정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냉담한 태도를 보이거나 대화를 거부하는 침묵 치료에 들어갑니다. 이 침묵은 그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이며 당신을 끝없는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 내버려 둡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침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 하면 그녀는 오히려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그래? 라며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거나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라며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길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사람, 심지어 가해자가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은 어떤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결국 입을 닫게 됩니다. 8번째, 그들의 애정에는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의 애정과 감정적 지지는 오직 한 가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녀가 원하는 것을 그녀가 원하는 때에 해주고 있는가? 입니다. 그녀의 뜻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 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대 의견을 내거나 자신의 필요를 주장하는 순간 그 온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냉기만이 남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마치 거래와 같습니다. 당신은 순종과 복종을 통해 그녀의 애정을 얻어야만 합니다. 마치 드라마 속 변덕스러운 주인공처럼 그들의 사랑은 예측 불가능한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당신은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으로 그녀의 기분을 살피고 어떻게 하면 그녀의 애정과 인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9번째, 그들은 당신을 이중 구속의 덫에 가둡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든 항상 틀린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당신이 의견을 내면 너무 강압적이라고 비난받고 침묵하면 너무 무관심하다고 비난받습니다. 나서서 도우려고 하면 통제하려 든다고 하고 한 발 물러서면 자신을 버린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해도 결국 비난의 대상이 되는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째, 그리고 마지막, 그들은 당신을 해결사의 덫에 빠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그 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마지막 올가미입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그들은 내가 충분한 사랑과 지지, 인내심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라고 믿는 사람들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당신은 그녀 안에 숨겨진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자신이 그 아이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녀도 마침내 안정감을 찾고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쏟아부을수록 당신은 감정 노동과 혼란, 자기희생의 굴레 속으로 더 깊이 빨려 들어갈 뿐입니다. 당신은 언젠가 그녀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라고 말해줄 그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바뀔 의지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변해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헌신하고 감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뿐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만약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당신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당신을 악당으로 만들고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관계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필요하다면 나르시시스트 성향 및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큰 용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건강한 마음과 관계를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지지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지치고 혼란스러운데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겉보기에는 너무나 다정하고 심지어 연약해 보이기까지 해서 문제의 원인이 혹시 나에게 있는 건 아닐까 자책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관계의 그림자, 바로 은밀한 여성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속에서 보이는 10가지 특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려 합니다. 이들의 행동 방식은 매우 교묘해서 알아차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 자신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이 지식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이에게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그들은 감정적인 위기를 이용해 당신을 통제합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받기 쉬운 모습을 무기처럼 사용합니다. 특히 자신이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될 때 이 무기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르시시스트처럼 공격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그들은 무력하고 상처받은 피해자의 모습을 연출합니다. 갑작스러운 감정의 붕괴, 깊은 슬픔,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주변의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괴로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소리치거나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통과 위기는 순식간에 모든 상황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감정적 위기가 터져나오는 시점입니다. 바로 당신이 자신만의 경계를 설정하려 할 때,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성취를 이루었을 때, 혹은 당신이 다른 계획을 세우고 즐거워할 때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위기에 빠지고 당신은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그녀를 돌봐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이 곧 그녀를 위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교묘하게 진실의 일부만을 보여줍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대놓고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그들은 진실의 절반만을 말하고 중요한 세부 사항은 의도적으로 생략하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 모호함은 모든 이야기의 주도권을 그녀가 쥐게 만듭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내가 혹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그녀의 의도를 오해하는 건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 미묘한 조종은 결국 당신을 기억력이 나쁘거나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그녀는 아주 쉽게 책임을 회피하고 스스로를 오해받은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기억, 심지어 현실 감각까지 의심하며 끝없는 자기 검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스스로를
과도한 공감 능력자로 포장합니다. 많은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타인의 감정을 매우 잘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감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즉, 타인이 실제로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행동 때문에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그녀는 당신의 상처를 보듬어주기는 커녕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역설하며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정말 끔찍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또는 그래, 결국 모든 건 항상 내 잘못이지. 이런 반응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을 순식간에 뒤바꾸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당한 감정과 권리를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기 쉽고 오해받는 존재의 가면을 쓴 채 자신의 책임을 완벽하게 회피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뒷담화와 삼각관계를 이용해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이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깊은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을 장기말처럼 이용하여 당신의 현실 감각을 흔들고 사회적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전술 중 하나는 바로 삼각관계 만들기입니다. 은근슬쩍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당신 몰래 제3자에게 당신에 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그리고는 그 제3자의 의견을 끌어들여 자신의 감정과 주장을 정당화하고 당신의 의견은 묵살해버립니다. 겉으로는 그저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힘든 마음을 털어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당신을 고립시키고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려는 시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연약함을 가장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기대를 필요라는 단어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떠한 보답도 없이 당신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맞추기를 바라는 강력한 특권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폭풍처럼 몰아치며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암시를 던지고 힌트를 흘립니다. 당신의 시간, 관심, 돈에 대한 기대를 지지가 필요해서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혹은 지금 너무 힘들고 약해져 있어서 그래, 와 같은 말로 포장합니다. 처음에는 당신도 기꺼이 돕고 싶을 겁니다. 약속을 바꾸고 더 많은 관심을 쏟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필요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당신이 더 많이 주면 줄수록 그녀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마침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나 보답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당연히 자신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기대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미묘한 처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섯 번째, 그들은 걱정이라는 가면을 쓴 비난을 일삼습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비판을 도움이 되는 조언이나 걱정으로 위장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듯한 말투로 접근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당신의 선택, 외모, 행동, 심지어 인격에 대한 날카로운 공격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야, 그 옷도 예쁘긴 한데 혹시 조금 더 차분한 색이 자기한테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냥 걱정돼서 그래, 와 같은 말들이죠. 표면적으로는 다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항상 비판적입니다.
당신이 부족하고 무능력하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끊임없는 지적과 질문은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자율성과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7번째, 그들은 어떠한 피드백도 수용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드럽고 정중하게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즉시 감정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냉담한 태도를 보이거나 대화를 거부하는 침묵 치료에 들어갑니다. 이 침묵은 그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이며 당신을 끝없는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 내버려 둡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침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 하면 그녀는 오히려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그래? 라며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거나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라며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길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사람, 심지어 가해자가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은 어떤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결국 입을 닫게 됩니다. 8번째, 그들의 애정에는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의 애정과 감정적 지지는 오직 한 가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녀가 원하는 것을 그녀가 원하는 때에 해주고 있는가? 입니다. 그녀의 뜻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 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대 의견을 내거나 자신의 필요를 주장하는 순간 그 온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냉기만이 남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마치 거래와 같습니다. 당신은 순종과 복종을 통해 그녀의 애정을 얻어야만 합니다. 마치 드라마 속 변덕스러운 주인공처럼 그들의 사랑은 예측 불가능한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당신은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으로 그녀의 기분을 살피고 어떻게 하면 그녀의 애정과 인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9번째, 그들은 당신을 이중 구속의 덫에 가둡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든 항상 틀린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당신이 의견을 내면 너무 강압적이라고 비난받고 침묵하면 너무 무관심하다고 비난받습니다. 나서서 도우려고 하면 통제하려 든다고 하고 한 발 물러서면 자신을 버린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해도 결국 비난의 대상이 되는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째, 그리고 마지막, 그들은 당신을 해결사의 덫에 빠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그 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마지막 올가미입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그들은 내가 충분한 사랑과 지지, 인내심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라고 믿는 사람들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당신은 그녀 안에 숨겨진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자신이 그 아이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녀도 마침내 안정감을 찾고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쏟아부을수록 당신은 감정 노동과 혼란, 자기희생의 굴레 속으로 더 깊이 빨려 들어갈 뿐입니다. 당신은 언젠가 그녀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라고 말해줄 그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바뀔 의지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변해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헌신하고
감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뿐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만약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당신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당신을 악당으로 만들고 항상